자, 관리처분계획은 분양계획인데 중요 파트입니다. 먼저 양가로 1번, 자, 큰 1번 분양신청에서 양가로 1번 분양신청 및 분양신청 통지 및 분양권고. 여기는 혹시나입니다. 양가로 2번은 반드시 나온다 생각하고, 양가로 3번은 뭐 중요성이 없는 거고, 1번부터 갑니다. 1번. 분양신청 및 분양권고.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60일 내에 계략적인 부담금 내용 및 분양신청 기간 등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이제 분양신청을 받으려면 이거 아닙니까?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있으면 뭘 받아야 돼요? 분양신청을 받아야 돼요. 분양신청을 받으려면 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에게 자, 언제까지 분양신청한다. 평당 분양가가 얼마다. 그런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 알려주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60일. 가로 안에 봐봐요. 사업시행 인가 이후 시공자 선정하면 참고로 시공자가 나와야 분양가가 나옵니다. 시공자가 없으면 분양가 안 나와요. 시공자하고 조합하고 해가지고 평당 분양가 얼마 이게 들어야 되니까 시공자가 있어야만 분양가가 나오니까 사업시행 인가 이후 시공자 선정하면 시공자와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정상적이면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있고 60일 내에 평당 분양가가 얼마고 언제까지 분양 신청한다 라는 걸 알려주는데 사업시행 인가 후 시공자 선정하면 시공자 계약 체결하고 60일 내에 알려준다. 이 경우 분양 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랍니다. 단 관리처분계 수립에 지장이 없으면 20일 범위 내에 연장할 수 있습니다. 3번 대지 건물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 등 소유자는 분양 신청 기간 내에 누구한테? 사업 시행자에게 분양 신청합니다. 네 번째, 우편 방법으로 분양 신청할 때는 분양 시행에 발송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 그게 이제 분양 신청 절차고 2번 이제 분양 신청 안 했습니다. 얘는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 생각해야 돼요. 토지 등 소유자가 박스에 1번 분양 신청 안 했다. 2번 했다가 처리한다. 3번 분양 신청했지만 관리처분계에서 제외됐다. 셋 다 분양권이 없다죠. 그런 애들은 박스 위에 관리처분계 인가받은 다음 날로부터 90일 내 현금 정상. 관리처분계에 인가가 있어야 분양권이 있다 없다는 게 확정이 되는 거예요. 관리처분계 인가가 있어야 정확히 말하면 입주 자격이 있다 없다 확정되니까 관리처분계 인가받은 다음 날로부터 90일 내 현금 정상.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온다 생각해야 돼요. 그것도 답으로 나온다 생각해야 돼요. 2번 청산 금액은 시행자와 소유자가 협의해서 산정하되 얼마 줄 겁니까? 둘이 알아서 하세요. 소유자 시행자. 얼마를 놓고 알아서 할까요? 시장 군수가 추천하는 간평업자 2인 이상 평가한 산술 평균 가격을 놓고 협의하게 할 수 있습니다. 3번 분양 신청 받고 남는 자녀분이 있으면 분양 신청 받고 자녀분이 있으면 보류료 정하든가 조합원 외의자 일반인들에게 분양한다. 별 중요성 없어요. 타겟은 2번입니다. 2번. 넘겨봅시다 이제. 거기에서는 2번이 중요했고 넘기면 이제 큰 2번 관리 넘기면 안 되네. 예, 프린트하고 좀 달라가지고 지금 관리처분계획의 2번 관리처분계획 작성인가 이쪽 파트가 아주 중요해요. 양가로 1번 중요고 양가로 2번도 중요고 미리 봅시다. 이거 3번을 날려버렸네. 그 번호에서 3번의 실수를 뺐네요. 3번은 번호에 실수를 빠졌고 그러면 4번도 중요고 미리미 중요 표시해보라고. 5번은 안 중요고 6번 중요고 한두 문제는 반드시 나와요. 그럼 1번부터 합시다. 1번부터. 나와봤자 답 되는 게 정해져 있어요. 1번. 자, 관리처분계 작성인데 1번 사업시행자는 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주거환경 바꿉시다.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제외한다. 좀 수정합시다. 주거환경 개선이 아니고 주거환경 관리입니다. 주거환경 관리. 주거환경 관리는 뭐가 없어요? 관리처분 계획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제외하고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된 때는 분양증 현황 기초로 다음 사항에 포함된 관리처분 수립에서 첫 번째 양가로 1번에 포함된 겁니다. 인가권자가 누굽니까? 시장 건수입니다.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 중지 폐지할 때도 또한 같다. 인가받으라. 변경 인가, 중지 인가, 폐지 인가 누구한테? 시장 건수. 이게 툭하면 시도로 바뀌어서 나오니까 그게 첫 번째 포인트고. 그러면 이제 밑에 1, 2, 3, 4, 5 있는데 이게 지금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인데 관리처분계획에는 뭐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관리처분계획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런 문제 절대 안 나와요. 환지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런 문제는 나와도 관리처분계획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거 안 나오고 지문 하나가 잘 나와요. 지문 하나가 여기서는 관리처분계획에는 잘 보세요. 2번 분양 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이 포함되어 있다. 있다 그래야지 뭘 고민해. 있다 그래야지. 다시 6번 관리처분계획은 분양 대상자의 정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유 권리 명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어찌하되 포함되어 있다 그래야죠. 여기서는 해석을 하지 말고 또 혼자 공부 많이 했다고. 6번 분양 대상자의 정전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유 권리 명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야 왜 왜라고 썼을까 이게? 소유권에 나가지? 그런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해석을 하지 말고 이게 문제 나오면 문제 나오는 틀이 뭐냐 그러면 관리처분계획 이게 있다 이게 없다 그것만 계속 묻는다고. 있다 없다 있다 없다니까 있는 거 써놓고 있다 없다 물어보니까 무조건 있다요. 관리처분계획에 이런 게 포함되어 있다? 있다. 관리처분계획에 이런 게 포함되어 있지 않다? 아니 있다니까 그래요. 있다. 그것만 기억하면 되고 4번을 암기해야 돼요. 정전토지 건축물을 언제 날짜로 평가합니까? 이건 암기 좀 해야 돼요. 정전토지 건축물의 가격 산정 시기는 언제요? 사업시행 인가 고시입니다. 암기해야 돼요. 조금 이따 가격 산정해야 되니까. 정전토지 얼마짜리요? 분양받은 거 얼마짜리요? 그래야 청산을 해야 되니까. 정전토지 건축물은 사업시행 인가 고실 그 날짜로 가격 산정하는데 사업시행 인가 고시에 건물이 미리 철거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철거 허가 받은 날. 그것만 좀 암기하시고 시기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관리처분계획 작성 기준은 이 동그라미 1, 2, 3, 4, 5, 6은 일반적인 기준이고 개별적인 기준을 안 합니다. 개별 기준까지 해봤자 한두 곳도 못 맞춰요. 일반적인 기준인데 1번 얘는 다 중요해요. 1번부터 6번까지 1번 정전토지 건축물의 면적, 이용성,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지 건물이 균형 있게 배분되고 합리적 이용되어야 된다. 환지계획은 위지면 터수리 환 그러죠. 위지면 터수리 무슨 면? 위지면 무슨 리? 터수리 위지면 터수리 환 그러는데 관리처분계획은 그 중에서 뭐만 쓰냐고 위, 지, 면에 면 터수리 환 그랬잖아요. 리, 환 이렇게 세 개만 면적, 이용 상황, 환경 세 개는 필수 고려고 나머지는 고려하든가 말든가 네 마음이다 지금 이런 얘기요. 세 개는 반드시 고려해라. 위치, 면적 위치가 아니고 면적, 이용상, 환경 면적, 이용상, 환경 세 개는 필수 고려. 2번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건물에 대해서 필요하면 증가하거나 감소시켜 대지 건물이 적정 규모가 드러난다. 작으면 늘려준다. 뭡니까? 증, 환, 관 크면 줄인다. 감, 환, 관 3번 너무 좁은 토지 건물이나 정비계획 지정 후 분할된 토지 취득자 현금 청산할 수 있다 없다 나오니까 우리 문제가 과소토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현금 청산은 불허한다. 현금 청산 불허하면 무조건 분양권 주라 이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요. 과소토지 건축물이나 정비계획 지정된 후 분할된 토지 취득자는 현금 청산할 수 있다. 입주 자격에서 폐지하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 4번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해서 토지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너무 좁은 토지를 증가시키거나 이건 증환지요. 토지 가르면서 보상하거나 그러면 환지부지정 건물 일부와 건물 있는 대지 공유지분 준다. 입주한지 할 수 있다. 토지 규모가 작으면 늘려줄 수도 있고 아예 빼버릴 수도 있고 입주한지 할 수도 있고 5번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수립하고 6번 주택 공급인데 아무래도 얘가 계산 문제 나오겠죠.
개정도 많이 됐고, 주택 공급은 원칙은 1세대 또는 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 토지를 소유할 경우 1주택 공급하고, 즉 혼자서 주택을 100개, 1000개, 10,000개 가져도 하나 주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인 이상이 1주택 1토지를 공유해도 2명에서 4명에서 10명에서 공동투자했죠. 집 하나 사놨어요. 그래봤자 하나 준다. 이게 대원칙은 1주택 공급이 원칙인데, 예외 이제 내용마다 다 다릅니다. 1번부터 5번까지인데 1번은 가능성이 거의 희박이에요. 자, 하나의 토지를 2인 이상이 공유합니다. 하나의 토지를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한 경우로서 시도조례에서 공급 방법에서 따로 정했으면 시도조례가 정하는 방법을 따르라. 그러니까 얘는 문제 내기 약간 애매해요. 2번, 얘부터 이제 계산 문제죠. 몇 개 받을 수 있냐? 다음 해당하는 토지 등 소유자는 소유한 주택수,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하나, 둘, 셋. 과밀, 박, 재건축 토지 소유자,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 국가자치주택공사 등 소유한 주택 수만큼 줄 수 있다. 3번. 3번은 두 개. 정정 토지 건물 줄 거 봐요. 가격. 정전주택 줄 거 봐요. 전용 면적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정전 토지 건물 가격 범위 내에서 2개 줄 수가 있고, 가격이 안 되면 전용 면적 범위 내에서 2개 줄 수 있고, 2개를 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60 이하이니까 60 이하가 우리나라 소형이야, 소형. 그 중에 하나는 작은 거, 소형 줄 수 있다. 다만 60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이전고시, 자, 정비사업 해가지고 우리가 주택을 받게 되면, 분양받게 되면 소유권 취득 시기가 언제예요? 이전 고시 다음 날이요. 이전 고시 다음 날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0 이하 소형자는 이전 고시 다음 날부터 3년간 전매할선이 안 돼요. 안 된다. 상속이 안 된다. 그런 건 없어요. 상속은 어디든지 다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정전 토지 건물 가격 범위 내에서 2개. 가격이 안 되면은, 금액이 안 되면 면적. 전용 면적 범위 내에서 2개를 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작은 집, 소형이다. 이 소형은, 60 이하 소형은 이전고시 다음 날부터 3년간 전매할선이 안 돼요. 그 다음에 4번,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3주택 이하입니다. 가로주택은 3주택 이하를 하는데, 얘가 가지고 있는 게 다가구를 가지고 있으면, 다가구랍니다. 다가구. 자, 갑이 가로주택 정비사업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9가구가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 이렇게 해서 9개 세 줘서 지금 얘는 세 받아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다가구가 단독이 공동이요? 단독입니다. 이랬을 때 얘한테는 몇 개까지 줄 수 있냐 이 얘기입니다. 토지 건물 가격이 자 얼마입니까? 9억이다. 9억이면 자 이제 가로주택 정비사업 해가지고 아파트 지었는데, 자 쫙 분양하는데 얘가 평수가 최고 작아 보네. 가장 작은 평수 분양가가 2억이다. 그러면 나누기 이렇게 2억으로 얼마 됐어요? 4.5. 그러면 소수점 이하는 지운다 그래요. 몇 개 줄 수 있다? 4개 줄 수 있다. 가로주택은 그겁니다. 가로주택은 3주택 이하로 한정하되, 다가구를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정전 토지 건축물 가격을 분양주택 중 최소 분양단위 규모 추산액으로 나눈 값만큼 공급할 수 있다. 단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5번이 연말에 따르는 부동산 3법 중에 하나입니다. 5번, 그걸 가지고 재건축 살린다 해가지고 과밀 억제권역 투기일가할지에 위치하지 않는 재건축은 3주택 이하로 줄 수 있다. 과밀 박재건축은 가진 만큼 다 줄 수 있어요. 과밀 안재건축은, 과밀 억제권역 안쪽 재건축은 뭐만 아니면, 투기 과열지구만 아니면 3주택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우리나라 투기 과열지구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과밀 안에 재건축은 몇 개까지 쓸 수 있다? 3개까지 줄 수 있다 이 말이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하면서 몇 개 받을 수 있냐 계산해야죠. 계산. 4번 이제 넘어갔습니다. 넘어간 것이 아니고 양가로 4번 대지 등의 가격평가. 이제 대지 등의 가격평가. 여기서 대지 등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겁니다. 자,
자, 첫 번째가 정전에 가지고 있던 토지 등, 정전에 있던 토지 등 그러면 토지나 건물입니다. 정전에 있던 토지나 건물 가격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두 번째, 내가 분양받으면 토지라고 해야 돼요? 대지라고 해야 돼요? 토지가 맞아요? 대지가 맞아요? 공사 끝나면 대지입니다. 대지 등 가격은 어떻게 계산하고, 세 번째, 그 기존에 있던 세입자의 손실 보상은 어떻게 계산을 해줄 거냐, 이 방법이요. 정전 토지 건축물의 가격은 어떻게 계산하고, 분양받은 대지나 건축물의 가격은 세입자 손실 보상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계산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간평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산술 평균 가치입니다. 간평업자 2인 이상 평가한 산술 평균. 간평업자 2인 이상 평가한 산술 평균인데, 간평업자 선정 계약을 누가 하냐 이거. 간평업자 선정 계약을 누가 하냐. 이 부분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살짝 바뀐 거예요. 간평업자 누가 작년에는 무조건 시장 군수가 선정 계약한 2인 이상인데, 올해는 이걸 살짝 나눠가지고 무슨 사업 하는데 해가지고 뭐 할 건데, 재개발하고 도시환경, 두 번째 재건축하고 가로주택, 재개발 도시환경, 재건축 가로주택 이러고 나뉘는데요. 재개발 도시환경은 옛날하고 똑같아요. 시장 군수가 거기 보면 다 나옵니다. 따라하지 말고 선정 계약한 간평업자 2인 이상, 시장 군수가 선정 계약한 간평업자 2인 이상, 재건축하고 가로주택은 자 시장 군수가 선정 계약한 간평업자 1인 이상하고, 시장 군수도 한 명 이상 들어오고, 누가요? 조합이 선정 계약한 간평업자 1인 이상, 이런 식으로 반반 대자. 재개발과 도시환경 누가? 시장 군수가 간평업자 선정한대. 재건축하고 가로주택은 시장 군수가 한 명 이상하고 조합도 한 명 이상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살짝 바뀐 내용이다. 박스에 있는 게 그겁니다. 박스 1번. 재개발 도시환경은 시장 군수가 선정 계약한 2인 이상의 간평업자. 재건축하고 가로주택은 시장 군수가 선정 계약한 1인 이상의 간평업자고, 조합 총회 의결로 선정 계약한 1인 이상의 간평업자. 그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가격 산정은 가격 해봤자 뭐 있겠어요? 가격 해봤자 옛날 건 얼마고, 분양받은 거 얼마고, 세입자 얼마 두고 보낼 것이고, 옛날 거는 얼마고, 옛날 거 정전 토지 건축물, 분양받은 거 얼마고,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 세입자 손실보상 얼마 주고 보낼 것이고, 재개발 하는데 1층에서 뭐 하고 있어요? 세탁소 하고 있어요. 짜장면 가게 하고 있어요.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 주고 보낼 거냐고, 이걸 갖다 보내는 방법. 그래서 가격 산정할 때는 똑같이 간평업자 2인 이상 평가한 산술평균 가치인데, 간평업자를 누가 데려올 거냐, 간평업자. 첫 번째, 재개발 도시환경은 시장군수가 다 데려와라. 2인 이상. 재건축 가로주택은 네 반, 나 반이란 얘기야. 시장군수 1인 이상, 조합도 1인 이상. 이렇게 해서 가격 산정했어요. 했습니다. 그럼 박스 위에 동그라미 1번 갑니다. 간평업자 중 다음 항목 구분에 따른 간평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다. 이제 거기까지 했어요. 산술평균은 n분의 1이야, n분의 1. 5명이 들어갔으면 5분의 1 나누기 5가 산술평균이요. 다만 얘도 나오니까 신경 써요. 다만 관리처분계획을 변경, 중지, 폐지할 때는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한다, 중지한다, 폐지한다. 그때는 분양 예정 대상인 대지 건축물 주산액과 정전 토지 건축물 가격은 사업 시행자 및 토지 소유자 전원 합의로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을 변경, 중지, 폐지한다 할 때, 관리처분계획 지금 뭡니까? 분양계획을 뭐 한다? 변경한다, 중지한다, 폐지한다 이랬을 때 정전 토지하고 분양받은 대지 건물 가격은 어떻게 한다? 굳이 이거 안 따르고 누가 하고요? 시행자하고 소유자 전원 합의로 할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시행자하고 소유자 전원 합의로 산정할 수 있다. 그것도 지문 하나 나오니까 자본하라 이 얘기입니다. 이게 머리에 정착될 때까지 계속 읽어요. 계속. 기억이 남을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읽으라고. 정전 토지 건물과 분양받은 대지 건물 이게 지금 관리점을 변경한다, 중지한다, 폐지한다. 그때 가격은 시행자하고 소유자 전원 합의로 계산할 수 있다. 그 다음 박스 밑에 2번 시장으로서는 간평업자를 선정 계약하는 경우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정해야 된다. 괜히 읽었네. 3번 사업시행자는 감정평가하고자 할 경우 시장운수에게 감정평가업자 선정 계약을 요청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합니다. 시장운수는 간평이 끝나면 예치된 금액에서 간평 비용을 간평사한테 주고 남는 것은 시행자한테 줍니다. 함정 쓸 내용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결론은 동그라미 1번에서 답 나오겠네. 1번에서 감정이 평가 쪽이 나오면. 5번 관리처분계 공람 및 인가 절차. 5번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5번은 중요하게 안 봅니다.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 인가받기 전에 관계 서류 사본을 30 이상 토지 소유자한테 보여주고 의견 듣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인가 신청했어요. 2번 시장운수는 인가 신청 받으면 30일 내 인가한다 만다 결정해서 시행자한테 통보하고. 3번 시장운수가 관리처분계 인가했으면 당연히 고시하고. 그게 이제 관리처분계 인가고시 거기서 이제 입주자가 확정된 거예요. 4번 사업시행자는 공람 실시하거나 인가고시가 있을 때 지체 없이 분양 신청한 자에게 관리처분계 인가 내용을 알립니다. 근데 5번은 또 말하지만 중요성이 없고 6번은 단순한데 중요합니다. 자, 1번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건물은 관리처분계 처분 관리한다.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건축물은 관리처분계, 분양계획으로 처분관리, 분양처분한다 이 얘기입니다. 분양계획과 다른 분양처분은 당연 무효가 됩니다. 무효. 1번 중요하고 2번을 보려면 4번 먼저 봐요. 4번 먼저 봐요. 4번이 뭡니까 하면 건축물 철거인데 기존 건물을 언제 철거합니까? 물어보면 기존 건물은 언제 철거해요? 관리처분계 인가받고. 그 문제 알아야 돼요. 직접적으로 한 문제 나오니까 기존 건축물의 철거 시기는 관리처분계 인가받고. 그거 알고 2번 봐요. 2번. 그러면 2번이 이해하기 쉬워요. 2번 사용수익 정지입니다.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있으면 자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있으면 이제 건물 철거로 오겠죠. 그러니까 소유자 임차권자 등은 그 건물에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나가야지. 언제까지 비켜야지? 새 집 받을 때까지. 언제 새 집 받는다고요? 이전 고시 다음 날 받으니까 이전 고시 일까지는 거기에 있으면 안 돼요. 공사해야 되니까 이제. 그래서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가 있으면 언제까지? 이전 고시 일까지 정전 토지 등은 사용 수익할 수가 없다. 그만 쓰고 비켜줘라 공사하라고 이런 얘기. 근데 단 예외가 있어요. 예외. 나 일주일만 더 쓸게요. 시행자가 오케이. 그럼 좀 더 쓸 수 있는 거예요. 시행자 동의를 받았거나. 자, 장사하고 있는 사람 내보내려면 뭐라고? 보상을 하고 보내. 보상. 손실 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자들은 계속 쓸 수 있습니다. 2번이 잘 나오는데 특히 단서가 잘 나와요. 시행자 동의 받은 경우에도 사용수익 해서는 안 된다. 손실 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라도 사용수익 해서는 안 된다. 그건 아니라니까. 시행자 동의 받으면 쓸 수 있고 손실 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데는 계속 쓸 수가 있어요. 3번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단 잘 나오지만 상식. 시험을 떠나가지고 상식을 해야 돼. 상식으로. 자, 정비사업 하는데 쫙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갑이다. 을이 이게 주택입니다. 주택. 여기에다 뭐를 맺어가지고 임대차 계약. 그러니까 임차입니다. 임차. 주택 임대차 계약 맺어서 열심히 들어가다 잘 사고 있는데 이제 뭐가 안 났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떨어지면 시행자가 와가지고 이 건물 철거하겠어 안 하겠어요? 당연히 철거하겠죠. 철거. 그러면 얘가 목적 달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하겠지? 계약을 해지하자.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그러면 해지했으면 당연히 뭐 달라고? 돈 달라고. 얘가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지. 누구한테 달라고? 시행자한테. 줘야 안 줘요? 줘야죠. 주고 구상도 생겨 안 생겨? 생기지. 얘가 끝난 다음에 주라. 얘가 배짱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주라. 안 주지. 그러면 시행자는 공사 끝난 다음에 이렇게
갑에게 이것 대신에 이거를 줘야 되는데 줄 때 먼저 자기 앞으로 뭐 해놓고 이걸 먼저 뭐 해놓고 압류해놓고 주면 되고 이때 압류는 효과가 저당권과 똑같다. 돈 줘? 못 줘. 나도 못 줘? 그러면 되겠죠? 경매해서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 내용이 1, 2, 3, 4예요. 1번 정비사업 시행으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목적 달성 없으며 권리자는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계약을 해지했으면 금전반환 청구권을 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3번 금전반환 청구 행사할 때 금전을 지급한 시행자는 소유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4번 구상이 되지 않으면 소유자의 귀속될 대지 건물을 미리 압류합니다. 이때 압류의 효과는 저당권과 똑같다. 5번 관리처분의 인가를 받으면 지상권, 전세권, 임대차 계약기간에서 민법, 주임법, 상임법 일부 규정 적용한다 안 한다? 네, 적용한다 안 한다? 그 뭐 물어보니까 적용하지 않는다.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자 토지 소유자가 갑이다. 주택입니다. 주택. 이 주택에 대해서 누가 의리 얘가 임차인이다. 주택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맺어 가지고 있는데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언제 나왔어요? 2005년 5월 1일 날 둘이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을 언제 썼대요? 2004년 5월 1일 날. 얘가 계약 빨리 썼네. 빨리 썼죠? 1년 빨리. 자, 2005년 5월 1일 되니까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때문에 시행자가 와가지고 어떤 됩니까? 임차인 비켜라. 뭐 하게? 건물 철거하고 공사하게. 그러니까 임차인 뭐라고요? 야, 너 이리 와봐라 해가지고 내가 뭐 한 알려준다 오라 해가지고 자, 내가 주택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언제 썼냐? 2004년 5월 1일 썼다. 2004년 5월 쓰면 주임법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몇 년 미만 정하면 2년 미만 정하면 몇 년을 번다? 2년을 번다. 그러니까 나는 언제까지? 2006년 5월 1일까지는 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단다. 그러니까 나는 이때까지 살고 나가겠다. 그러면 얘는 공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공사할 수가 없죠. 이래서 2년 이게 뭡니까? 최단기간. 이런 기간을 적용해주면 사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관리처분계 인가가 딱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여기에 있는 지상권, 전세권,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최단 기간은 적용을 안 한다. 적용하면 사업이 안 돼. 계속 기다려야 되니까. 문제는 간단하게 적용한다 안 한다니까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야 사업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넘겨보게 되면 이제 넘기는 것이 아니고 자 4번 건물 철거 원칙은 언제 청구합니까? 원칙은 관리처분계 인가받고 그게 뭡니까? 입주 자격이 확정되고 건물 철거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미리 철거하는 경우가 두 개 있어요.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박스. 붕괴,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 두 번째, 비행 청소년 들어봤어요? 본드하고 날라다니는 애들. 비행이니까 날라다니죠? 이게 재개발한다고 미리 이주시켜버리면 이게 빈 공가가 많아요. 빈 공가가 나오게 되면 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요. 어찌해야 돼요? 얘들 모두에게 아예 건물 철거시키는 거예요. 폐공가 밀집으로 우범화될 우려가 있다 그러면 건물을 미리 철거하자. 원래는 관리처분계 인가받고 철거해야 되는데 미리 철거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2번 봅시다. 사업시행자는 다음 하나에 해당하면 기존 건물의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으로서 허가받아 건축물을 미리 철거할 수 있다. 이 경우 건물 철거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로서 권리 의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한 번쯤 읽어만 보세요. 시장 군수는 시행자가 건물 철거할 때 이때는 하지 맙시다. 웬만하면 하지 말자.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 언제? 네, 깜깜할 때, 지진 날 때, 태풍 불 때 그런 때는 웬만하면 철거하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확인 문제 1번입니다. 1번.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는 날부터 30일 내에 계략적인 부담금 내며 분양 신청 기간을 토지 소유자한테 알리고 일관식으로 공고한다. 이 숫자가 계속 바뀌는 거면 20일 갔다, 14일 갔다, 60일 갔다, 30일 갔다. 지금은 며칠로 정착됐어요? 60일.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으면 60일 내에 분양가가 얼마고 언제까지 분양 신청합니다. 알려줍니다. 60일. 2번 분양 신청 기간은 30일 이상 60일인데 왜 앞에다 가로쳤냐 그러면
원래 개정되기 전에는 자 분양신청 기간은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그랬는데 개정해가지고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니까 30, 60보다도 통지한 날 그 말을 더 중요하게 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3번 분양 신청을 처리한 자는 그날로부터 5개월내 현금 청산 아니죠. 뭐라고요? 처리한 자는 언제부터 며칠 내 현금 청산? 관리처분계 인가받은 다음 날로부터 며칠? 90일. 답으로 나온다 그건 답으로 나온다 생각해야 돼요. 그게 개정이 되고 작년에 안 써먹었으니까 분명히 답으로 나온다 생각해야 돼요. 관리처분계 인가받은 다음 날로부터 90일. 4번 정비사업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에 종료된 때는 관리처분 수립해서 시장호수 인가받는다. 4번은 딱히 함정이 없네요. 5번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 작성할 때 정비계획 지정 후 분할된 토지 취득자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내보낼 수가 있죠. 과소토지 건축물이나 정비계획 지정 후 분할된 토지 취득자에 현금 청산할 수 있다 그래야 돼요. 안 그러면 얘한테 분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요. 내보낼 수 있다고. 6번 과밀 역제권력 외 재건축 1세대 둘 이상 주택을 소유한 경우 뭐라고 해야 돼요? 과밀 외 재건축 1세대 둘 이상 주택을 소유하면 뭐라고 해야 된다? 소유한 주택 수만큼 줄 수 있다. 소유한 주택 수만큼 줄 수 있다 그래야 되고. 7번은 개인이 만들었네. 관리처분계 인가받은 시장군수는 관계서류 사본을 30 이상 토지 소유자에게 공람하고 의견 드려야 된다. 7번 문제는 웬만하면 알지 맙시다. 그 설명하려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시행자가 봐봐요. 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을 갖다가 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을 작성을 해가지고 봐봐요.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해가지고 시장 군수한테 인가 신청합니다. 누구한테요? 이걸 갖다가 시장 군수한테. 그러면 시장 군수가 여기서 이제 인가를 하고 그리고 고시해야 되는데 시장 군수가 인가하기 전에 이 관리처분계획에서 주민의 의견을 듣는 거예요. 얼마 이상? 30일 이상 주민의 의견 듣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이 시군에 가서 보고 자기 의견 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시행자가 관리처분계 분양계획을 딱 작성해가지고 시장군수한테 시장님 이렇게 내가 분양계획 만들어 왔는데 인가 좀 해주세요. 시장이 그래요. 자 주민 여러분 시행자가 분양계획 이러고 만들어 왔는데 지금부터 보여줄 테니까 30일 동안 보여줄 때 와서 보고 할 말 있으면 하세요. 그러면 주민들이 가서 보고 말을 하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겠습니까? 가서 뭐라고 말하겠어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진심 언니가 A가 진심 언니가 지금 여기 재개발하는데 내 땅이 몇 평이고 내 땅이 지금 몇 평이고 50평이고 그 위에 지금 건물이 몇 평이 있는데 30평 있는데 이걸 가면은 나는 24평짜리 아파트 받고 이거 받고 그리고 내 생각에는 한 3억 정도 줄 줄 알았는데 내 생각에 저쪽에서는 그 정도 했다는데 왜 우리 동네에서는 24평 아파트 주고 나한테 대략 2억을 내놓으라고 그래요? 아니면 3억 준대 3억 24평 주고 3억 주는데 내 친척은 저쪽 사는데 걔는 24평 받고 8억 받았다는데 찬성이 못해요? 관리처분계획이 주민들 입장에서 관리처분계획에 쉽게 여기서 찬성을 하겠냐고. 관리처분계획은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몇 평까지 몇 평 준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1층짜리고 2층짜리고 누게 좀 더 보상을 많이 받는 거예요? 가격을 더 쳐주는 거예요? 2층하고 3층하고 누굴 더 쳐주는 거예요? 나는 원래 내 생각에 1층이 좋거든요. 1층이. 3층을 더 해준대. 그럼 인정하겠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너무 첨예하니까 30일 동안 가서 의견 제출하겠습니까? 전부 다 가서 진추고 앉아있지. 어쩐다고? 내 것 더 해달라고.
그러면 얘가 일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일 못 봐요. 이러면 이러니까 안 되겠다. 법을 개정해서 도대체 안 되겠네. 내가 못하겠다 해가지고 법을 바뀌는 거예요. 법을 바뀌어가지고 시장 군수가 의견 들었는데 안 되겠다. 업무 마비분 돼가지고 네가 작성해서 의견을 듣고 30 이상 의견 듣고 의견 취합해서 나한테 와라요. 이제 나는 어쩌겠다. 의견 안 듣겠다. 복잡해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의견 안 듣고 네가 의견을 듣고 나한테 와라. 그러면 나는 그냥 그거 참고해서 나는 그냥 인감하겠다. 원래는 누가 의견 들었는데 시장군수가 들었는데 누구한테 들으라고? 시행자한테 들으라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런 게 개정됐으면 한 번이라도 문제 내야 되잖아요. 백날 설명해도 문제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안 해요. 안 하는데 해필이면 또 그 문제를 만들었어요. 지금 7번. 관리처분계 인가받은 시장군수는 관계소를 사업을 30 이상 토의소에 공납 의견 낸다. 왜 X냐? 옛날에는 시장군수인데 지금은 시행자. 시행자가 직접 의견 들으라고 그래요. 시장군수가 의견 들으니까 그 구청 업무 마비돼요. 500명, 700명이 때려가서 30일 동안 앉아있어요. 일 벌 수가 없게 돼버리면. 8번 기존 건물 철거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라고요? 관리처분계 인가 후입니다. 관리처분계 인가가 있어야 기존 건물 철거합니다. 그 다음에 6절 해가지고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입니다. 자, 1번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양가의 1번은 자 정비 사업 시행 인가를 누가 했어요? 시장군수. 준공 인가 누가 해야 돼요? 시장군수. 그러니까 1번은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 시행되는 정비 사업 공사 끝나고 시장군수 인가 받습니다. 함정 없음. 2번도 함정 없는데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 마세요. 2번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자 원칙은 우리가 토종법이고 뭐고 떠나가지고 뭔가 공사를 했으면 이렇게 건물을 지었든 땅을 깎았든 공사를 했으면 뭐 하고 준공검사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와서 써야 이거 맞는 거 아닙니까? 원칙은. 근데 항상 모든 법은 공사를 했는데 공사하고 준공검사 받을 때 기간이 걸리니까 그 전이라도 사용수익에 지장이 없으면 미리 쓰라고 허가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은 그런 게 있다고. 이 제도를 보고 임시 사용승인 도정법에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2번. 시장군수는 준공인가 하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물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입주 예정자가 완공된 건물을 사용할 것을 사업 시행자에게 허가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건축법 말하면 임시 사용 승인이다. 임시 사용 승인. 다만 자신이 사업 시행자면 허가받지 않고 내가 내한테 허가한다 말이 안 되죠. 시장군수 자기는 자기한테 허가하지 않고 그냥 쓰게 할 수 있다 이 얘기고. 당연한 얘기고. 자, 큰 2번에 1번에 동그라미 1번, 2번 나도 답안돼요. 동그라미 1번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정비사업 한다 그러면 이렇게 4동을 지었으면 4동이 다 끝난 다음에 준공검사 받고 권리를 옮기는 거예요. 근데 2번은 뭐냐 그러면 4동을 하는데 필요하면 얘가 먼저 끝나면 얘만 준공검사 받고 얘만 미리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모든 법은 다 그래요. 건축법, 주택법, 도정법 원칙은 다 끝난 다음에 소유권을 옮겨야 되는데 필요하면 한 동만 먼저 끝나면 한 동만 먼저 할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1번 사업 시행자는 공사 완료고시. 완료고시는 다 끝난 다음에 완료고시입니다. 지체 없이 확정 측량하고 토지 분할 절차를 거쳐서 관리처분계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적에 통지하고 대지 건물 소유권을 이전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면 정비사업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 완공된 부분에 대해서 부분별로 준공인사 받아가지고 대지 건물별로 분양받을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답될 지문 아닙니다. 2번에 1번도 답은 안 됩니다. 사업 시행자는 대지 건물 소유권 이전하면 그 내용을 지자체 공부에 고시하고 시장군수에 보고한다. 자, 사업 시행자는 대지 건물 소유권 이전했습니다. 정전 토지 건물에 있던 권리를 분양받은 대지 건물로 이전하여 그 내용을 공부했다. 고시. 이게 이전고시입니다. 이전고시. 그게 이전고시요. 그러면 답은 2번에서 2번. 자, 대지 건축물 분양받은 자는 이전고시 다음 날 대지 건물 소유권 취득한다. 소유권 취득 시기가 언제냐 이게 문제니까 이전고시 다음 날입니다. 이전고시 다음 날. 3번입니다. 소유권 이전고시 효과 해가지고 1번 절대 답 안 됩니다. 함정 없습니다. 함정 없어요. 대지 건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면 정전 토지 건물에 있던 권리는 소유권 이전받은 대지 건물로 그대로 옮겨갑니다. 언제요? 다음 날. 함정 없어요.
2번도 함정 없습니다. 취득하는 대지 건축물 등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건물은 도시개발법으로 말하면 뭐하고 똑같냐? 환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보류지와 일반인 분양한 대지 건축물 줄 거 없고 그게 자녀분 분양 신청받고 남는 자녀분 그것은 도시개발법 말하면 보류지 채비지로 본다. 함정 쓸 내용은 아니요. 등기 1번 함정 됩니다. 이종고시가 있으면 이제 이종고시 다음날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그러면 등기를 해줘야 돼. 등기를 시행자가 해줘야 하는데 시행자가 하려면 등기소에 알려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알리냐? 14일 내에 알리냐? 지체 없이 알리냐? 환지 등기가 14일이면 이전 등기는 지체 없이 알립니다. 지체 없이. 그렇게는 좀 주의하고 그 다음에 정비사업에 대해서 이전 고시가 있는 날부터 이전 등기했을 때까지 저당권 등 모든 등기는 절대 금지입니다. 우리가 도시개발법 생각해봐요. 환지처분 공고일로부터 환지 등기 있을 때까지 중간에 다른 등기를 할 수가 없다. 단 등기 신청인이 환지처분 공고일 전에 등기원이 발생했으면 확정일자 있는 서류를 증명하면 그러지 않는다. 환지 등기는 그런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전 고시, 이전 등기는 그런 게 이전 고시일부터 이전 등기일까지 모든 등기는 금지다. 단 단서조항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산금입니다. 청산금. 자, 1번. 정전에 소유했던 토지 건물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건물 가격 차이가 있으면 사업 시행 전에 이전 고시가 있는 후 그 차익에 상당한 금액을 분양받을 자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을 자에게 지급한다. 이전 고시가 있는 후에 왜요? 이전 고시 후에 확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갑이 공사하기 전에 여기서 만약에 24평 되는 아파트 가지겠다. 공사 끝난 다음에 24평 아파트를 받았다. 이 청산을 해야 되는데 정전 토지 건물 가격이 얼마냐? 2억이다. 이번에 분양받은 게 얼마다? 2억 4천이다. 그러면 얘는 4천을 갖다 내야 될 의무가 있죠. 이 의무가 언제 확정됩니까? 이전 고시 다음 날에 이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이전 고시 다음 날 확정된 다음 날부터 4천만 원 갖다가 주고받고 한다 이 얘기요. 이전 고시 다음 날 후가 다음 날 이전 고시 후니까 다음 날 주고받고 합니다. 2번 정관 등에서 분할 징수 분할 지급에 대해서 정하고 있거나 총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는 관리처분계 인가 후부터 이전 고시일까지 일정 기간을 분할 징수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자 봐봐요. 이게 좀 공사하기 전에 얘가 가지고 있던 토지 건물 이게 정전 토지 건물이 2억이다. 언제 날짜를 평가해서 언제 날짜를 이것은 사업시행 인가고시입니다. 사업시행 인가고시 이 날짜를 가격 평가했으면 얼마라고? 2억이라고. 그러면 얘가 2억이고 자 끝난 다음에 얘가 받는 거 얼마다? 2억 4천이다. 이게 어디에서 계산이 다 됐냐 그러면 어디에서? 관리처분계 분양계획입니다. 관리처분계 분양계획이니까 이 분양계획에서 몇 평 받고 추가 부담금 얼마 다 나와요 이거. 관리처분계 인가가 떨어지면 자 갑 같은 경우는 추가 부담이 얼마다? 4천만 원 다 나오는 거예요. 누구는 돌려주고 누구는 받을 것이고 그러면 관리처분계획에 인가가 있게 되면 이게 이미 이게 확정이 돼야 한대요. 되죠? 이때부터 해가지고 언제까지 이전 고시 이때까지 몇 번 나눠서 내면 안 되겠냐 이런 얘기요. 더 받을 자는 몇 번 나눠서 받으면 되는 거고 그게 지금 2번입니다. 정관 등에서 분할 징수 분할 지급에 대해서 정하고 있거나 총회 의결 거쳐 따로 정했으면 관리처분계 인가 후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가 있으면 거기서 이미 얼마 추가 부담 얼마 환급 계산이 다 된다는 얘기요. 그때부터 이전 고시일까지 몇 번 나눠서 분할 징수 분할 교부할 수도 있다 이 얘기고 3번은 별 의미가 없고 큰 2번입니다. 청산금 징수 방법 청산금 받을 납부할 때가 납부하지 않으면 시장 군수는 바로 막고 지방세 체납처분 강제 징수하고 시장 우수가 아니면 시장 우수한테 징수 있다. 항상 수수료 몇 프로? 4% 줘야 되고 청산금 지급받아가 받을 수 없거나 거부하면 공탁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청산금 소멸시효는 몇 년이다? 5년. 언제부터 5년이냐? 다음 날부터 딱 잡아놓고 3번 저당권의 물상대인데 저당권의 물상대는 간다는 얘기죠. A가 이러고 지금 갑이 이렇게 토지 건물 가지고 있고 갑이 가지고 있고 여기에다 을한테 담보 제공하고 을이 저당 설정했는데
얘가 지금 얼마 빌렸다 그한테 2억 빌렸다 합시다. 시행자가 와가지고 야 분양신청 할 거냐? 우리 물어봐요. 내가 분양신청하면 어떻게 되냐? 시행자가 어떻게 되기는 네 권리가 이득하고 예저당권도 이득하지. 그럼 만일에 내가 분양신청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 이것 대신 뭐 준다? 청상원 준다. 청상원 줄 테니까 들고 가면 되지. 그래서 내가 분양신청 안 해가지고 이거 들고 가면 어떻게 될 거냐? 이 저당권 어떻게 될 거냐? 이것 대신에 이거 하니까 대체물 여기 가 있다는 얘기요. 주기 전에 미리 뭐 해야 된다? 압류해야 된다. 담보 물건의 효력은 대체물에 영향을 미친다. 물상대입니다. 정비사업 시행하는 지역 안에는 토지 건축물의 저당권 설정과 권리자는 저당권 설정된 토지 건물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해서 얘가 분양 신청 안 해버리면 어디로 갑니까? 청산금은 거기에 대해서 압류 절차를 거쳐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그 내용도 당분간 나오기 힘들게 책에 놨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도정법 내용을 모두 봤습니다. 도정법은 개발법보다 좀 더 난해하죠? 좀 더 쉽습니까? 좀 더 쉬우면 참 다행이고 다행이네 좀 더 쉽다. 다른 학원은 다 좀 더 어렵다고 그러던데. 그럼 오늘은 도정법 마치고 다음 주는 건축법 하는 걸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